PD님, 이 로션을 사과 껍질에 바르면 로션 성분이 사과 속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나요? 글쎄요, 로션을 겉에 바른다고 속까지 들어간다면 농약도 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좋은 성분들은 피부 표면에 발라도 피부 속까지 좋은 성분이 도달하기 힘든데요. 좋은 성분들을 피부 속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텐저 레이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포텐자 레이저 시술은 기미 색소, 홍조 모공, 여드름, 피부결 개선, 탄력 등 이 레이저 하나로도 피부에 정말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사실 포텐자 레이저 시술이 대세가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스킨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 등과 병행하여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부 밖이 아닌 피부 안쪽으로 좋은 약물을 미세하고 균일하게 공급해 주어 내부에서부터 피부 트러블 개선, 모공, 흉터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시술입니다. 포텐저 레이저가 등장하기 전에는 주로 손주사로 시술하거나 바늘로 균일한 멀티홀을 만들어 흡수시키는 MTX, 메저건 등의 시술을 했는데요. 다양한 포텐자 팁들 중 특히 포텐자 펌핑 팁의 경우에는 미세한 입자를 좀 더 피부 안쪽에 균일하게 많이 주입할 수 있게 되고 통증도 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킨 부스터를 균일하게 주입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여러 번의 손주사로 시술을 하여야 했는데요. 포텐자 펌핑 팁을 사용하면서부터 손주사로 시술을 받았던 환자분께서도 통증이 손주사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하시고 효과도 더 좋아지신 것 같다고 만족하셨습니다. 특히 미세한 시술이 필요한 모공이나 잔주름 등의 경우 기존 손주사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깊숙이 패인 여드름 흉터와 같은 곳에는 포텐저 레이저보다는 손주사가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양만큼 주사가 가능하기에 피부 상태에 따라 전문의 판단하에 시술을 결정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팁이 바로 펌핑 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균일한 주입을 위한 스킨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 시술과 병행할 때 사용하고 있으며 포텐자 레이저 핸드피스 앞에는 이 미세한 바늘이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약물을 도포시켜주고 약물을 도포한 부위에 고주파의 열 에너지로 응고존을 만들어 피부 안쪽부터 각종 트러블들을 치료하여 개선시켜주는 게 바로 포텐자 레이저를 이용한 스킨 부스터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 포텐자 레이저는 펌핑 팁 외에도 피부의 타입에 따라 치료를 할 수 있는 13가지의 팁들이 있어서 기미 색소, 홍조, 모공, 여드름, 피부결 개선, 탄력, 타이트닝 등 다양한 분야의 치료가 가능하기에 많은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참 좋아하는 장비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여드름 흉터와 특히 심한 모공, 뾰족한 흉터, 잔주름 등에 특히 효과적이기에 모공이나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기 위해 상담을 받으시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드름 흉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종류로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술이 복합적으로 병행하여야 합니다. 포텐자 레이저 치료를 받으실 때는 병원에 여드름 흉터 치료 사례가 있고 다양한 최신 치료 장비가 있는지 그리고 숙련된 의료진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드름 흉터나 모공 치료를 받거나 스킨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를 병행할 때 포텐자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된다는 것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주파를 사용하는 본체에서 다양한 팁을 이용해 고주파 조사 방식을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팁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혈관에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주어 홍조 치료를 돕기도 하고 넓은 모공에 시술하여 모공을 수축시켜주거나 나이가 들어 처지는 피부에 탄력을 줄 수도 있고 건조하거나 거친 피부 속 깊숙이 고주파 열 에너지를 주어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결 개선에도 효과를 줄 수 있겠습니다. 여드름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이라면 여드름 치료 타입의 팁을 이용하여 피지선을 파괴하는 시술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피부에 고주파 열을 조사하거나 상처를 내거나 피지선을 파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 피부 상태에 따라 꼭 필요한 정도의 회복 가능한 선을 고려해서
시술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포텐자 레이저와 인모드 리프팅 시술도 병행 가능할까요? 포텐자 레이저 시술도 고주파를 활용한 시술이고, 인모드 리프팅도 고주파를 이용하여 볼륨 리프팅과 지방을 사멸시키는 시술인데요. 치료 목적에 따라 자극의 정도를 중첩하거나 치료 부위에 따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포텐자 여드름 팁의 경우 여드름 부위만을 스팟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 새로운 리프팅 팁인 다이아몬드 팁과 미니 FX 또는 루메카 등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포텐자와 인모드 두 시술 다 고주파 시술이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결정하시길 바라며, 간격을 두고 시술하신다면 치료 종류에 따라 2주에서 4주 정도 간격을 두고 시술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포텐자 시술은 시술의 팁에 따라서 1일차에는 시술 받은 부위가 붉게 변할 수 있으며, 여드름 팁은 일주일 정도, 침습 팁은 2, 3일, 비침습 팁은 하루 이틀 정도 후에는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피부가 잘 붉어지고 예민한 경우라면 비침습 치료의 경우 주로 LDM, 침습 치료의 경우 냉저주파 크라이오 관리 등의 전후 관리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한시라도 더 빠른 회복을 원하신다면 재생이 되는 크림 등으로 보습과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 피부가 두꺼우면 바늘이 피부 안 깊숙이 침투되지 않아 효과가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간혹 피부가 너무 두꺼워 효과가 없을지, 또는 피부 표면층이 얇아서 시술로 인해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포텐자는 비침속 치료가 가능하고, 침습 핸드피스의 경우 팁을 선택하고 그 깊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고주파의 열 에너지 또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두께 때문에 포텐자 시술을 걱정하시기보단 내 피부 상태를 잘못 진단해서 잘못 시술하지 않을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의료진이 주위에 있는지 찾아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주파로 다양한 피부 트러블을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포텐자 레이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포텐자 레이저에 대해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해소가 되셨을까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텐자 레이저 시술에 콜라겐 부스터, 스킨 부스터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처럼 우리가 시술을 받고 자극받은 피부에 재생을 도와주는 LDM 관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